해보겠습니다. 클래스 멤버의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라. 다 읽으셨나요? 네, 읽으셨겠죠? 잠깐만요. 네, 읽으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주제 클래스 멤버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개념 짚고 갑시다. 자, 멤버. 여기서 뜻한 멤버가 뭘까요? 멤버. 멤버 변수요? 어떤 멤버 변수요? 네, 여기서 뜻하는 멤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필드랑 메서드, 생성자, 내부 클래스 등등이 모두 이 멤버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이 클래스와 이런 멤버의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라가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지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개념을 상기시키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접근 권한 최소화해야 돼? 그냥 다 열면 되잖아요. 네, 오픈 더 마인드. 굳이 요즘 사는 세상에 그렇게 마음을 닫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어설프게 설계된 컴포넌트 대 잘 설계된 컴포넌트, 이거의 차이가 뭘까요? 네, 맞추시는 분께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거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클래스 내부 데이터와 내부 구현 정보를 이제 외부 컴포넌트를 얼마나 잘 숨겼느냐에 따라서 그게 잘 설계된 컴포넌트인지 아니면 어설프게 설계된 컴포넌트인지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즉, 얼마나 잘 숨기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래서 이 아이템, 이번 장의 핵심인 접근 권한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는 결국에는 이 잘 설계된 컴포넌트를 만들 것이냐, 어설프게 설계된 컴포넌트를 만들 것이냐의 핵심 키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고 가시죠. 자, 영상에서 방금 보시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와 그 타이어를 가는 사람들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즉, 그 운전자가 일어나서 뭐 그 컴프레셔 갖고 와서 뭐 타이어를 빼고 다시 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내부 동작의 방식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이런 것처럼 잘 설계된 컴포넌트도 이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이렇게 서로의 내부 동작 방식에 관여하지 않는 바로 이것이 정보 운링이고 이것을 캡슐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알약 같은 거를 진짜 많이 비유하시던데 이 알약에 저기 보시면 수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들이 만약에 알약 안에 안 담겨 있고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다 빼서 필요한 곳에 막 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어떠한 그 개별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캡슐화가 잘 돼 있을 때, 즉 서로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깔끔하게 잘 분리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할 때가 잘 설계된 컴포넌트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캡슐화를 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는지 에서 알아볼 텐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글이 좀 많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그 부주제만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장점입니다. 시스템 개발 속도를 높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시스템 관리 비용을 낮춥니다. 자, 세 번째, 성능 최적화에 도움을 준다입니다. 자, 네 번째는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을 높이고요. 다섯 번째는 대형 시스템 제작 난이도를 낮춰준답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이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때는 그냥 여기 주제, 큰 맥락만 잡고 가세요. 그래서 다 읽으실 필요 없이 그냥 개발 속도 높이거나 관리 비용 낮추거나 뭐 최적화에 도움 주거나 뭐 재사용성 높이거나 그다음에 난이도를 낮춘다. 이 정도로만 아시고 한 번 더
이 강의를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책을 읽으시면서 곱씹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주제에 대해서 클래스와 멤버 접근 권한 최소화를 하랬는데, 그러면 뭔가 주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바에서는 무엇을 주어지냐?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탑레벨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서 접근 제한자를 줍니다. 즉, 네가 접근 제한해봐라. 자, 두 번째는 이제 멤버 접근 제한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두 가지가 여기에서는 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레벨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접근 제한자입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퍼블릭입니다. 공개 API 퍼블릭으로 여러분들이 탑레벨 클래스에서 또는 인터페이스에서 접근 제한자를 퍼블릭으로 한다면 이것은 진짜 공개 API 돼버리고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컴포넌트를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의미며, 즉 퍼블릭으로 선정한 이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를 외부에 전부 다 공개하겠다는 의미며, 이것은 곧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계속 이 서비스를 지속하는 이상은 계속 영원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즉 계속 여러분들이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도움되도록 하위 호환성을 유지시키도록 지원을 끝까지 해도 된다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패키지 프라이빗 기본이죠. 디폴트 값이죠. 해당 패키지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API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므로 필요한 경우 변경이 용이하죠. 그쵸? 전부 다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네, 패키지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함부로 접근 못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했을 때보다 변경이 조금 더 용이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를 따로 준비했는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탑레벨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접근 제한자에서 97페이지 보시면 한 클래스에서만 사용하는 패키지 프라이빗 탑레벨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이를 사용하는 클래스 안에 프라이빗 스태틱으로 중첩시켜 보자라는 내용이 살며시 짧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칠 수도 있지만 저는 캐치해냈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서비스와 레포지토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이벤트 레포지토리는 네, 오직 이벤트 서비스에서만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바로 이때 오직 이벤트 서비스에서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딴 데서는 필요 없잖아요. 이때 바로 프라이빗 스태틱으로 중첩시키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안 속에 쏙 넣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게 이제 좋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 조금 더 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나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왜 프라이빗 스태틱으로 중첩을 시켜보자 했을까요? 그죠? 스태틱을 안 해도 되죠. 그냥 프라이빗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왼쪽 보시면 프라이빗 스태틱 클래스로 할 수도 있고 밑줄 빨간색 밑줄 보시면 아니면 그냥 프라이빗 클래스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이제 오른쪽 그 코드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를 따로 저희가 필드로 했을 때 그것에 접근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틱으로 하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프라이빗 클래스로 하면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왜냐면 프라이빗 클래스는 외부 인스턴스를 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거고 스태틱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네,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감싸고 있는 외부 클래스에 있는 어떤 필드를 참조하고 싶다면 네, 프라이빗 클래스로 하시면 되고요.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인데 감싸는 쪽, 즉 외부 클래스, 그러니까 감싸는 겉에 있는 클래스에서만 단방향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프라이빗 스태틱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구분감 있게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알고 명확하게 의도를 생각하면서 두 개를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코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까지 이제 탑 레벨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접근자를 배웠으니까 이제 멤버 접근 제한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미난 건 없네요. 잠깐 쉬었다가 슝 가보도록 합시다. 자, 멤버 접근 제한자입니다. 자, 멤버 접근 제한자는 퍼블릭, 뭐 프로텍티드, 디폴트, 프라이빗 잘 알고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퍼블릭이 그냥 다 열어주는 거고, 프로텍티는 이제 다른 패키지는 제외하는 거고, 디폴트는 하위 클래스랑 다른 패키지 제외하고요. 네, 프라이빗은 오직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겠고, 점점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갈수록 접근 제한이 강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접근 제한자를 어떻게 부여하면 좋을까 해서 책은 이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자, 첫 번째로 클래스 공개 API 세심하게 설계를 한 뒤에 모든 멤버,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할 필요 없는 모든 멤버는 프라이빗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직 같은 패키지에 다른 클래스가 접근해야 하는 멤버 하나여 패키지 프라이빗으로 풀어준다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권한을 풀어주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접근 제한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컴포넌트를 더 분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에는 프로텍트의 멤버의 수는 적을수록 좋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는 하지 말고 그냥 멤버 수를 안 쓰면 안 쓸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접근 제한자를 부여하는 방법에 따라 그냥 하면 되냐? 아닙니다.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접근 제한을 방해하는 뭐 리스크 오브 치안 원칙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테스트 목적으로 접근 제한자의 범위를 넓히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퍼블릭 클래스의 인스턴스 필드로 되도록 퍼블릭이 아니어야 한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접근 제한자를 방해하는 제약 중에 이제 리스크 오브 치안 원칙이 있는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즉 리스크 오브 치안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규약이 필요하죠. 그 규약이 바로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재정의할 때는 그 접근 수준의 상위 클래스보다 좁게 설정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잘못된 예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위 클래스가 있고요. 하위 클래스가 있을 때 자, 상위 클래스가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는데 하위 클래스를 더 좁게, 즉 프라이빗으로 설정할 수 없죠. 왜냐? 이렇게 하면 리스크 오브 치안 원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오브 치안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상위 클래스보다 좁게 설정할 수 없다가 첫 번째 멤버 접근 제한자의 주의사항이고요. 자, 두 번째는 테스트 목적으로 접근 범위를 넓히지 않기입니다. 즉, 단지 테스트만을 위해서 그냥 프라이빗으로 잘 있던 것을 퍼블릭으로 변경시키면 안 됩니다. 대신에 테스트 코드를 테스트하는 대상과 동일한 패키지에 위치시켜 패키지 프라이빗 요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고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같은 패키지에 놓으면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뭘로 하면서? 퍼블릭이 아닌 패키지 프라이빗으로 접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 목적으로 접근 범위를 넓히지 않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퍼블릭 클래스의 인스턴스 필드는 되도록 퍼블릭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퍼블릭으로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자, 불변성 손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스레드 안전성 문제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내부 구현의 노출입니다. 자, 불변성 손실은 당연하겠죠. 퍼블릭으로 하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필드에 대한 저장될 수 있는 값에 대한 제한을 잃어버립니다. 즉,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돼서 불변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고요. 자, 안전성 문제는 인스턴스 변수는 힙에 할당되며 공유 자원인데 모든 스레드가 이 공유 자원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부 구현이 노출된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퍼블릭 클래스의 인스턴스 필드는 되도록이면 프라이빗으로 하면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의하면서 멤버 접근자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요소의 접근성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함부로 퍼블릭으로 하지 마시고 설계를 잘 하신 다음에 프라이빗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골라 최소한의 퍼블릭 API로 설계하자입니다. 즉,
너무 많은 것을 공개하려고 하지 말자. 이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퍼블릭 클래스는 상수형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필드 외에는 어떠한 퍼블릭 필드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이 다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어, 메인 주제죠. 클래스와 멤버 접근의 권한 최소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캡슐화에 관한 것이고, 즉, 잘 설계된, 제가 뭐라 그랬죠? 잘 설계된 컴포넌트를 위해서 얼마나 잘 숨겼느냐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지키면 잘 설계된 컴포넌트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잘 숨기느냐는 이제 제가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설계된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